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학과 조예나 강사라고 하고요. 네, 수학과 내용을 좀 맡았습니다. 네, 슬레이트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네, 수학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의 소중하신 자녀분들께서는 모두 1등급으로 수학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목차는요,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학습 전략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고등수학, 중등수학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뉴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중3 땐 내신 수학 90점 이상이 29%였는데 이제 고1 학평에서는 1%로 급감했다라는 그런 뉴스 내용입니다. 사실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진지하고 큰일 났는데? 90점 이상 애들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29%라는 거는 지금 A등급 아이들이 90점 이상 맞았을 때 29% 안에 든다는 거는 9등급제에서는 4등급 정도가 될 수 있고요. 5등급제에서는 이제 2등급 후반대까지도 이제 학생들 분포가 많이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A를 계속 받아왔고 이제 수학에서도 어느 정도 열심히 잘 공부를 해서 중학교 때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좀 고1 학평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보시면 2차 함수 내용인데요. 2차 함수 그림이 이렇게 되게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대치동에서 어느 정도 어려운 학교의 어려운 시험 문제 정도로 이제 난이도가 출제된다. 고1 3월 모의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향성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수능인데요. 수능에서 보실 건 당연히 내용은 다를 거고요. 고등수학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엄청 작게 2페이지거든요. 한 문제인데 해설이 EBS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했을까요? 중학교 수학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고등수학을 시작을 한다 또는 이미 많이 선행된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 좀 경각심을 가지고 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작은 이벤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제 제가 설명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설명회를 잘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니까 상품이 있으면 좋대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요건 중3학년 2학기 자이스토리 교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통수학 1, 고 1학년 때 딱 시작하는 그런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분량이 좀 다른 게 보이실까요?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 내용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표정을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시는 어머님께 마지막에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다. 설명회를 여러 번 이제 해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 밝게 웃어주시고 들어주실 때 이제 그런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다음에 2위 계정, 1호 계정 이 내용은 이제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드렸어요. 이제 만약에 중학생 때 고등학교 선행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과목을 수상, 수화, 수원, 수투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제 수상, 수화는 고1 과정이고요.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이제 배우게 됐었는데 이제 요 명칭이 좀 변화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느 게 이제 바뀌었는지는 여기 오른쪽에 그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서 좀 작은 글씨지만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요된 변화는 이제 선택 과목이 수능에서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인문 계열에 가려고 했던 학생들이 선택했을 그 과목을 세 과목을 이제 수능으로 보게 된다는 점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 굉장히 말이 많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1 학생들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는 계속 시행이 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을 했고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수학적 측면에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현재 고3 학생들이 따라가고 있는 중대보고 배당표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고등학교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을 텐데 정해지시면 한번 홈페이지나 뭐 서울시 교육청 뭐 이렇게 고교학점 지원센터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모든 학교들의 이제 교육 과정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시면서 이렇게 배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고3이고요. 지금 고1 학생들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뭐가 바뀌었냐면 필수로 2학년까지 배워야 되는 과목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필수로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은 딱 정해주고 2학년부터는 다 선택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대수랑 미적분 원을 공부 안 하고 졸업이 가능한가? 졸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1학년 학생들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럼 너네 진짜 이거 선택이야? 너네 이거 선택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무조건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필수처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습니다. 수학은. 네, 고1 배우는 거, 고2 배우는 거 거의 필수로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고3 1학기 때 확률과 통계. 요것도 이제 바뀌었어요. 확통이 원래 이제 학교별로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도 학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3학년 1학기 때 공통적으로 시험을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랑 미적분 2는 수능 과목에서 빠졌어요. 안 보고요. 내신에서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은 왜 있느냐? 의대 갈 학생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제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과목 선택 안내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매년 나오고요. 올해 고1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너희가 참고해줘 라고 이제 입학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집단이 의과대학,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다 자연계열이죠. 그러니까 자연계열 서울대를 올 거면은 권장 과목 기하 미적분 2는 꼭 공부하고 와. 이렇게 서울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대부고를 만약 학생이 진학을 한다. 근데 본인이 서울대에 있는 공대라든지 뭐 의대라든지 약대를 지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대수도 선택하면서 이제 진로 선택으로 기하 선택하셔야 되고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2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제 본인이 로드맵 세우기가 좋습니다. 언제 그 과목을 공부할 건지. 근데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동고도 이제 자사고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좀 조사해 드렸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중대부고랑 이제 차이는 학기가 좀 다르다는 점. 기하를 1학기 때, 미적분 2 1학기 때 배우는데 이제 중동고는 2학기 때 기하를 배우고 1학기 때 미적분 2를 배우죠. 이것만 좀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외에도 뭐 경희대라든지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입학처에서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기하를 굳이 공부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대신 뭐 공대에서는 기하를 봅니다. 그래서 미적분 2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진로가 좀 설정이 되어 있다면 나는 뭐 자연 계열로 갈 거야 라든지 아니면 뭐 인문 계열로 갈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면은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아직 원서 접수가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기말고사 보지 않아서 일반고, 외고, 자사고 중에서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 저는 수학에서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학교가 대학을 잘 가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수학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고, 외고, 자사고 순서대로 자사고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는 수학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많고요. 또 의대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좀 좋은 학교 가고 싶어서 오는 그런 학생들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는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고는 수학은.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학교 자료 연계율인데요. 학교 자료라고 하면 이제 중학교 때는 보통 교과서로만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학교 프린트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말 그대로 교과서고요. 학교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제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학교 뭐 시중 교재라든지 뭐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EBS 교재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포스,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이런 것들을 부교재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시중 교재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학년 중동고에서 수학, 네, 중동고가 자사고죠. 중동고 수학 부교재가 절대 등급이라는 교재였어요.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교재로, 네. 사실 애들이 많이 선택 안 하는 교재긴 하거든요. 뭐, 센 정도만 하지, 보통 절대 등급까지는 공부를 안 하는데, 되게 전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또 절대 등급은 그 학원 강사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또 교재예요. 그게 또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공교육 현장인데 사교육에 이런 부교재를 사용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좀 신기했고요. 아무튼 강조드리는 것은 일반고보다는 외고 자사고의 부교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수능에서 킬러 문항 대제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신은 킬러 문항 파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냥 역대 기출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들만 학교 프린트로 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신을 갈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어렵게 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크롬 프린트 없이 레퍼런스 없이 바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해버리면 애들이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프린트로 어려운 문제들, 역대 킬러 문제도 공부하고 와. 거기서 낼 거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학교 자료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프린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부교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등급 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아서 그래요. 학교 프린트 자체가 어렵고요, 그 부교재 자체가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등급이 잘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계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학교 자료 기준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자사고 외고보다는 수학 성적이 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사고 외고는요, 그런 학교 자료 연계율이 굉장히 낮아요. 학교 부교재도 어렵고 학교 프린트도 어려운데 이거 도대체 연계도 잘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 거냐? 선생님들께서 정말 고급 인력이셔서 그런 것들을 창의적인 문제로 출제를 하십니다. 진짜 수능 출제하시듯이 새로운 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중 교재로 공부만 하면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사고는 어떤 아이들이 수학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는지 말씀드리면, 정말 본투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것도 성실해서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좀 머리가 타고나서 좀 응용력이 정말 있어서 뭐 선생님한테 어떤 강의를 들어서 뭐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이 문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타고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자사고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인문계열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술형 비중이 좀 높은 것 외에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고랑. 그리고 난이도도 자사고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일반고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지만 살짝 어려운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외고에는. 그러니까 웬만한 전교 1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했던 애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좀 포인트 잡아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이제 수학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 좀 참고가 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1등급이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드렸어요. 일단 파란색 지금 화살표는요, 이렇게만 하면 1등급이에요가 아니고요. 그냥 한번 기본적인 학습 과정입니다. 밑에 조금 더 강조된 내용을 추가해 드릴게요. 일단 개념서, 유형서 병행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화 유형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이렇게 기본적인 학습 과정인데요. 이제 시기별로 좀 나눠드리면 지금 10월이고요. 감사히도 이제 기말고사 잘 보고 11월부터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비고1 특강 들으면서 이제 본인이 한 과목을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8주 동안 완성하시면 돼요. 한 2달이거든요. 2달 동안 한 과목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 2월에도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을 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과목에 대한 심화 요형서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한 권만 공부하지 마시고 2권 이상. 3권이면 너무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센은 사실 심화랑 준심화 그 사이긴 한데, 좋은 교재가 고쟁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일품도 있고요. 블랙 라벨도 있고요. 말 그대로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네, 문제집을 한 2문제 이상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수학을 1등급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공통수학 1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다 다를 거예요. 지금 뭐 대수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미적분 1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이때 공부하는 거 외에 병행으로 공통수 1 과정을 추가하셔야 돼요.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통수 1에 내신 대비 가서 공부를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방학 끝나기 전에 본인이 진학하려는 학교 있죠. 그게 정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교 부교재 작년에 뭐 나왔었는지 그런 거 저희 학원에 다 레퍼런스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서 그걸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킬러 파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미리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미리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학교 딱 가서 그걸 받았을 때 나 이거 했던 거 딱 적응될 수 있겠죠. 그런 게 적응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병행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케이스별로 나눠서 또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공통수학 1을 막 여러 번 돌린 학생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대수를 공부하든지 미적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다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은 8주 동안 본인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과목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 2월에 다음 과목 공부를 하시면서 특강 들으시면 돼요. 무슨 특강이냐면 공통수학 1 고학 1학년 1학기 거, 부교재, 기출킬러,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미리 준비하시면서 선행을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 보통 내신 대비는 한 달 전에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보통 고1은요 3월에 시작해요. 4월 말쯤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2달 동안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1등급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한번 경험을 맛본 이상 그 다음부터는 1등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1등급으로 또 끝나면 안 되겠죠. 1학기만 1등급 받고 2학기부터 2, 3등급 계속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제일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선행 과목 같이 병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3월까지도 이어가셔도 돼요. 만약 학생이 똑똑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속도를 좀 선생님들께 문의를 주셔서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저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고등수학을 입문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아예 고등학교 공부를 안 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비슷하게 공통수 1으로 가셔야 되고 처음에는 그다음 공통수 2까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최소예요. 진짜로 요 4달 안에 공통수업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 하고 나서 1등급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미천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름방학 굉장히 짧거든요. 한 달 안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어렵고요. 그래서 최소한입니다. 더 하면 너무 좋아요. 1학년 2학기 거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거 할 때 공통수원 심화를 병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효율성 가져가셔야 되고요. 네, 내신 대비 이때 엄청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주 과정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네, 거기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보통 1주차, 2주, 해서 8주차가 어떻게 한 과목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이후 내신 대비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원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고양이 표정 되게 귀여운데요. 이 뒤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뭐 학교 부교재랑 프린트는 당연히 한 번 지도를 한 다음에 그 변형 자료를 내줘요. 변형은 뭐냐면은 한번 그 원본을 푸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냐면 답을 기억할 수도 있고요. 뭐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조건이랑 숫자 변형 이런 것들을 꼭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본인이 정말 이 문제를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구멍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 기출 킬러 문항 반복 학습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첨삭해 드립니다. 이렇게 서술형 답안지까지 주면서 거기다 써봐 하고 이 부분 체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수리노술처럼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다 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일요일 또 우리 학교 기출 무조건 풀어봐야 되겠죠. 5개는 이상 풀어봐야 되고요. 그 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 것들도 같이 보면 좋아요. 어차피 다 같은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강남권 기출까지 모아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춰볼 건데요. 이제 정말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귀한 학부모, 자녀분들께서는 모두 1등급으로 수학만큼은 1등급으로 계속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꼭 그 원하는 목표 안에 수학 1등급 무조건 있거든요.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돼서 그런 것들을 채워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학원에서 더 노력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내용이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선물 증정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한번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